두둥실 계곡물에 떠오는 옥녀의 둔도. 옥녀가 떠난 월경촌에서는 연일 강수의 지붕을 들썩이는 치료가 계속되고 있었고 물려드는 여인들은 줄어들 줄 몰랐어요. 그럼 이쯤에서 시간을 거슬러 다시 옥녀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옥녀가 마을을 떠나던 그날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녀는 자신의 마을을 떠나 최대한 인적이 드문 길을 택하여 정처 없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결국 산속에서 밤을 맞이하게 되었고 어느 이름 모를 계곡에 발을 담그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계곡물이 비친 달빛을 바라보며 홀로 외로움에 잠겨있던 옥녀는 선선한 날씨였지만 하루 종일 걸음을 옮기느라 땀으로 젖은 몸을 계곡물에 담그고 씻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도 없는 산속이라 옥녀는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던지고 계곡에 몸을 던졌어요. 차가운 물에 몸을 담그니 정신마저 맑아지며 상쾌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 순간을 즐기고 있던 옥녀의 귀에 사람들의 인기척이 들려왔어요. 밤바람이 차갑긴 하지만 우리 여기서 멱이나 감고 가세. 그럴까? 나무 하느라 땀에 찌들었는데 물에 몸을 담그면 뭐 시원하겠구만. 등에 한 짐씩 나무를 가득 실은 지게를 메고 나타난 두 명의 사내가 훌훌 옷을 벗어던지고 냇가로 첨벙첨벙 들어왔어요. 옥녀는 갑작스럽게 나타난 나무꾼들을 보고 놀라 물속에 몸을 감추고 있다가 사내들이 자신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다가오자 물속에 머리까지 넣고 모습을 감추었어요. 아, 시원하구만. 그래도 살짝 쌀쌀하긴 하구만. 곧불이나 걸리지 않게 조심하게. 사내들이 허리까지 차오르는 물에서 서로 물을 끼얹어가며 물놀이를 즐기고 있는 동안 물속에서 숨을 참고 있던 옥녀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조용히 몸을 움직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자명을 하고 있던 옥녀의 엉덩이 두 쪽이 그만 수면 위로 볼록하고 솟아오르게 되었어요. 그때 한 사내가 그것을 발견하고 신기해하며 이야기하였어요. 저것이 무엇인가? 무엇 말인가? 저 봉긋하게 솟아오른 봉우리 두 개 말일세. 아니, 저것이 무엇이지? 물속에 저런 짐승이 산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옥녀는 더 이상 숨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물 위로 들어올리며 숨을 크게 몰아쉬었어요. 푸아! 물속에서 갑자기 아름다운 여인이 고개를 들자 사내들의 눈이 커다래졌어요. 사내들은 물속에서 갓 나온 옥녀의 적나라한 모습에 그만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어느덧 옥녀의 음기에 이끌린 것인지 초점을 잃고 옥녀에게 다가오기 시작하였어요. 옥녀는 다음에 벌어질 일을 이미 알고 있는지라 있는 힘을 다해 물 밖으로 몸을 빼내 벗어놓은 옷을 들고 달리기 시작하였어요. 사내들은 서로 선두를 앞다투듯 옥녀의 뒤를 쫓기 시작하였고 옥녀는 더욱 힘을 다해 도망쳤어요. 급하게 달아나던 옥녀가 산빛 아래서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지게 되고 눈앞에서 사라진 옥녀의 행방을 찾지 못하는 사내들은 어둠 속에서 허둥대며 두리번거리다가 갑자기 코에서 피를 쏟더니 둘 다 땅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정신을 잃었던 옥녀가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상처 입은 몸을 추슬러 옷매무새를 고쳐 입고 사내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 보았어요. 그러자 두 명의 사내는 대자로 하늘을 향해 누워 있었고 두 사내의 그것은 분기탱천하여 하늘을 향해 고개를 빳빳하게 든 채 민망한 상황을 만들고 있었어요. 옥녀는 냇가로 돌아가 그들의 옷을 챙겨 사내들의 몸 위에 덮어 민망한 모습을 가리고는 다시 길을 떠났어요. 아, 이제 나의 알몸을 바라본 것만으로도 사내들이 비명 행사를 하다니 대체 이 일을 어찌해야 좋단 말인가. 나 때문에 저리 무고한 사내들이 수없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구나. 옥녀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걸음을 옮기다가 커다란 바위 밑에 몸을 기대고 잠이 들었어요.
청량한 새소리와 눈부신 아침 햇살에 눈을 뜨게 된 옥녀는 몸을 일으키며 중얼거렸어요. 누숙을 하였더니 몸이 너무 축나는구나. 앞으로 누숙을 계속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있겠으니 일단 가까운 마을로 가서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옥녀는 자신의 보따리에서 쓰개치마를 꺼내고 얼굴을 완전히 가리고 가까운 마을을 향해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마을 어귀에 당도한 옥녀는 마을 안악들이 모여 빨래를 하고 있는 우물가에 사내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조심스럽게 그곳으로 다가가 이야기하였어요. 저기 아주머니, 물 한 모금만 마실 수 있겠습니까? 안악 하나가 옥녀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며 물 한 바가지를 건네주었어요. 그러시우. 그런데 젊은 색시가 어찌 혼자 길을 가누? 꼴이 말이 아닌 걸 보아하니 먼 길을 온 듯한데. 사정이 있어 일이 되었습니다. 밥은 먹었수?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다니는 것 같구만. 물을 얻어 마신 옥녀가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자 물을 건넨 안악이 옥녀에게 이야기하였어요. 저기 보이는 집이 우리 집이니 같이 가서 욕이라도 하고 가요, 색시. 말씀은 감사합니다만 집안에 혹시 남정네가 있는지요? 안악은 자신의 빨랫감을 정리하며 대답하였어요. 그것은 왜 물으시오? 나는 늙으신 우리 엄니랑 단둘이 사는데. 아, 그러시군요. 그럼 염치불구하고 신세 좀 지겠습니다. 그래요. 크게 마음 쓸 것 없으니 어서 날 따라오시구랴. 안악은 손수 식사를 준비하여 옥녀를 대접하였어요. 찬이 변변치 않아 부끄럽네. 아니에요, 아주머니. 이것도 황성할 따름이에요. 옥녀가 식사를 마치고 나자 안악이 물었어요. 그래,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갈 곳은 정하고 가는 거야, 색시? 옥녀가 입을 열지 못하자 안악이 이야기했어요. 갈 곳이 딱히 없으면 여기 좀 머물다 가도 되니 마음 푹 놓고 며칠이라도 쉬다가 가도 돼요. 그럴 수 없는 사정이 있어요. 말씀만으로도 감사드려요. 무슨 사연이 있기에 이렇게 젊고 예쁜 색시가 홀로 험한 길을 가는가. 그건 그렇고 이 주변에 여성들만 있는 암자라도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글쎄, 이 주변에는 나는 아는 곳이 없는데. 아 참, 절은 아닌데 여신도만 있는 그런 곳이 있다고 듣긴 했는데. 안악의 말에 옥녀는 귀가 번쩍 뜨여 다시 물었어요. 그곳이 어디인가요?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북쪽 변방 어딘가에 있다고 하더라고. 얼마 전에 우리 고을에까지 신도들을 포섭하겠다고 포섭단이 내려왔었지. 포섭단이요? 그래, 아주 예쁘게 생긴 여인들이었는데 젊은 여신도들만 모아서 가더라고. 이름이 뭐랬더라? 명색교라던가 생맹교라던가. 옥녀는 떠날 차비를 하고서 작별을 고했어요. 그렇군요. 그럼 저는 이만 떠나보도록 할게요, 아주머니. 벌써? 아니, 며칠이라도 더 머물고 가지. 꼭 먼저 떠난 우리 딸 같아서 마음이 영 편치가 않네. 말을 마친 안악이 붉어진 눈시울을 소매로 훔치며 이야기했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 몸 조심 잘하고 꼭 잘 찾아가 봐, 생맹교. 옥녀는 안악이 말한 여신도들이 있는 곳을 찾아 떠나기로 마음을 정하고 고마운 안악의 집을 나섰어요.
아, 아이씨. 에이, 안 누르고 읽었잖아. 네. 아나카나가 옥녀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는 안쓰러운 다시 아나카나. 시작. 아나카나. 아니야. 다시 시작. 저기 보이는 우리 집이 우리 내가 어디야? 뭘 우리 집이 뭘 우리 집이야? 다시 시작.